언제 애사심이 생겼어요? 저는 이사님 그때 애사심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네, 오늘 빌딩 남매 초대 손님 이준현 팀장을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준현이라고 합니다. 이준현 팀장님이 채용 공고를 엄청 열심히 내더라고요. 그렇죠. 지금 적극적으로 구인하고 있고 12월 초부터 입사하시기로 한 직원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준현 팀장이 사실 제 친동생입니다. 근데 제 생각보다 회사에 와서 일을 굉장히 잘해줬어요. 그래서 오늘 이준현 팀장이랑 같이 일 잘하는 사람의 공통점에 대해서 편안하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어떤 걸 첫 번째로 얘기해 볼까요? 저는 제가 원빌딩에 다니면서 생각을 한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뭐 틀릴 수도 있기는 하지만 첫 번째는 좀 애사심이 이제 있으신 분들이 가장 일을 잘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게 애사심이냐 할 때 맹목적으로 충성을 다하고 그런 거를 말하는 게 아니라 무탈하게 매일매일 오기 싫다 이런 생각 없이 잘 보시고 같이 일하는 동료들한테 인사도 좀 잘하시고, 그리고 저희가 고액 자산가를 만날 때 이제 예의를 중요시하게 보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어떻게 보면 뭐 3년, 5년, 10년 같이 일할 동료들끼리 인사도 안 하고 이러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을 들었습니다. 저와 함께 같이 일하실 직원분들이나 아니면 제 주변에 계신 직원분들한테도 이 내용을 좀 강하게 이야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일단 인사를 좀 잘해라. 그렇죠? 그러면 애사심이 높나요? 그거는 아닌데 그거는 아닌데 저희가 결국에는 사람의 마음을 사는 직업이란 말이죠. 여러 중개법인도 있고 동네 지역 부동산 분들도 계시는데 자산가에게 마음을 살려면 가장 기본적인 것이 저는 비즈니스 매너. 맞아요. 그리고 만나서는 어쨌든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회사 얘기를 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첫 번째 주제는 애사심이 있으신 분들이 다 일을 잘하셨다. 그럼 어떻게 하면 애사심을 좀 높일 수 있을까요? 기간이 뭐 없으십니까? 돈을 잘 벌어야 애사심도 생기는 거 아닐까요? 내가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회사인가 느끼게 하는 게 중요한 것 같네요. 그러면 뭐 인사는 자연스럽게 네. 내가 잘 보이고 싶으니까 하지 않을까. 언제 애사심이 생겼어요? 저는 이사님 하시는 매출을 봤을 때 그때 애사심이 생겼습니다. 저는 이제 동생으로서 은밀하게 말씀드리면 입사 권유를 했을 때 안 온다 우겼던 사람입니다. 어느 날 매출을 보고 그때부터 열심히 해야겠다. 여기 이제 뼈를 묻어야겠다. 잡담을 너무 길게 하면 안 되는데 갑자기 꽁 들어갔는데 두 번째 주제로 아니 이거대로 가시지 왜 갑자기. 그럼 두 번째 어떤 특징이 있어요? 두 번째 일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말귀를 잘 알아봤어요. 말귀. 예를 들어서 네 알겠습니다 하고 알고 봤더니 모르는 경우, 나중에 다시 되묻고 이런 거는 뭐 정말 좋지만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하시는 그런 분들이 일을 좀 못하시는 것 같고, 일 잘하시는 분들은 이야기를 이제 전달을 했을 때 체크도 하시고 그리고 다음에 이 체크된 내용으로 답변을 미리 해놓으시더라고요. 일하는 센스가 있는 사람. 맞아요. 이게 일머리가 있는 말귀 잘 알아듣는 사람. 어떻게 보면 이해가 안 됐는데 네 알겠습니다 라고 하고 업무 지시한 거를 본인이 생각한 대로 또 창조를 해서 하면 어쨌든 시간이 서로 낭비가 되는 거니까 그게 너무 아깝더라고요. 그렇죠. 차라리 물어보는 게 나은 것 같고, 근데 또 너무 똑같은 말을 되물으면 일을 잘한다라는 인상을 못 주더라고요. 그렇죠. 일 잘하시는 분들의 특징은 일단은 간단 명료하게 좀 의사소통을 하시는 것 같고, 그러니까 모르면 모른다, 알면 안다, 뭐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데 말귀를 좀 못 알아먹으신다는 그 내용이 자꾸 본인이 이제 해석을 한다. 이 말씀이 딱 정확하신 말씀인 것 같습니다. 말귀를 잘 알아먹는 직업 너무 좋죠. 인복이 많다라고 생각할 만큼 말귀를 잘 알아먹는 사람은 어디 가서나 사랑을 받지 않을까. 네, 좋습니다. 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세 번째, 한번 일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얘기해 볼까요? 세 번째는 피드백이 빠르신 분들. 이제 두 번째랑 연관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저희의 일로 따지면 임대료 세부적인 체크라든지 아니면 뭐 대출의 원금이 얼마인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뭐 물어본다 했을 때 많이들 하시는 실수가 본인의 물건이 어떤 상황인지 몰라 하시는 직원분들이 계시더라고요. 피드백이라는 그 내용 자체가 지적일 수도 있고 누군가는 궁금해서 물어본 걸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거를 나중에 어떻게 해결할지 물어봤을 때 그분한테 돌아오는 답변이 간단 명료하게 좀 정리가 돼서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이제 지적사항이라고 잘못된 내용 체크라든지 본인의 뭐 습관에 대해서 뭔가 이야기를 할 때 빠르신 분들은 그거를 좀 빨리 고치려고 하시는 거예요. 일 잘하시는 분들은. 그쵸. 어차피 자기도 잘 되고 싶어서 그쵸. 회사에 일을 하러 나온 거니까 사실 피드백을 받은 것 자체도 사실 귀한 거고, 거기에 나아가서 그거를 반영하려고 하는 거면 너무 좋은 태도인 것 같아요. 뭐 일례로 저는 우리 직원들한테 물건에 대해서 대출, 탁상감정가액을 빨리 파악해줘 라고 이제 업무 지시를 하는데, 일 잘하는 직원은 신한은행 부점장님한테 의뢰했습니다 라고 저한테 바로 5분 안에 피드백을 줘요. 근데 일을 못한다라고 느끼는 친구들은 한참 동안 얘기가 없어. 이제 제가 아까 얘기했던 거 대출 의뢰했니? 라고 다시 질문을 해야 돼요. 어쨌거나 저는 했는지 안 했는지가 중요한데, 빨리 답변을 주면 일을 잘한다라고 느끼게 되고, 피드백을 안 주면 일을 못한다라고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피드백을 어쨌든 빨리 주는 사람은 일을 잘하는 사람이다 라는 거에 정말 공감을 또 많이 합니다. 네 번째 갈까요, 이사님? 네, 이제 마지막으로 네.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불평불만 안 하는 사람들이 일을 잘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뭐 회사에 대한 불만이든 개인의 어떤 사정에 의한 불만이든 불만이 없이 묵묵하게 일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거를 애초에 불만이라고 생각도 안 하시면서 이게 행복한 걱정이다라는 느낌으로 이제 일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일 잘하시는 분들은 불평불만 없이 이제 어떠한 방법이든 그냥 묵묵하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문제가 생겼어요. 문제 해결에 집중을 하고 싶은데 본인의 감정적인 호소를 먼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해서 힘들다. 이것 때문에 자기 다른 업무를 뭐 못하겠다. 그런 얘기만 하고 문제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집중도 안 해. 그렇다 보니까 친구는 일을 하러 온 게 맞나? 왜 자기 감정에 매몰되어 있지? 라는 생각을 저도 하게 된 적이 있어요. 좋은 의견인 것 같아요. 불평, 불만 없었어요? 저는 딱히 없었습니다. 이제 아까 언제 애사심이 생겼냐와 또 귀결되는 문제인데 멋있는 매출을 봤을 때 그때부터 불평불만은 별로 없었습니다. 네, 이상 우리 이준현 팀장과 일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대화 한번 나눠봤는데요. 맨날 집에서 누워있다가 보던 동생이 정장 입고 저희가 이렇게 빌딩 남매라는 코너도 새롭게 만들어서 감회가 새롭습니다. 구인 하신다니까 뭐 마지막 한마디 해주세요. 저는 이제 저와 함께할 파트너를 찾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인재상이라고 생각을 하냐면 저는 여기에서 피드백이 가장 빠르신 분들이 좀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빌딩 업계 매매업 한번 해보고 싶으시다면 자코리아 통해서 입사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피드백도 많이 그럼 주셔야 돼요. 열심히 하실 건가요? 제가 더 절실합니다. 오실 분보다 더 열심히 살고 있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고마워요. 네. 잘 준비해 주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